생물의 신비, 기본 공통구조, 그리고 식물의 신비. 피카소의 그림, 모차르트의 음악, 앙드레 김의 옷과 같이 유명한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작품 양식이 있다. 동물의 80%를 차지하는 곤충의 구조를 보면 공통적인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면 같은 디자이너의 솜씨가 느껴지지 않는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80%는 식물로 되어 있다. 자연은 처음부터 한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피조물로서 조화, 균형, 그리고 질서 속에서 서로 상호 화합하여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식물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신비한 것들을 지니고 있다. DNA의 비밀. 생물의 세포 속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있는데 그 정보는 언어와도 같아서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빌 게이츠는 DNA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훨씬 더 DNA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는 약 100만 장의 설계도면이 들어있다.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가 있을 수 있는가? DNA라는 우리 몸의 설계도는 설계자가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단순한 생물의 DNA로부터 복잡한 동물의 DNA로 진화하지는 않았을까? 가장 단순한 생물인 바이러스의 DNA조차도 수천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 발생하여 의미 있는 배열을 이룰 확률은 없다. 소금 결정이 점점 자라서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처럼 DNA에서도 가능할까? 그 답은 NO이다. DNA의 염기 서열은 단순 반복 서열이 아니다. DNA에 담긴 정보는 어디서 왔을까?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DNA의 염기 서열을 만들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창조주의 지성으로 설계된 작품이라는 것뿐이다. 세균의 편모 구조. 세균의 운동기관 중의 하나인 편모를 보면 현대의 나노 기술로도 따라갈 수 없는 정교한 오토 구조를 갖고 있다. 편모는 40여 개의 단백질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어느 한 개도 제거할 수 없는 필수 부품이다. 이는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진화가 아닌 창조주의 설계를 증거한다. 혈액의 응고 과정. 혈액의 응고 과정을 보면 약 20여 개의 단백질이 순서대로 빠르게 작동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반응이다.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혈우병이 생긴다. 혈액 응고 단백질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직 창조주의 설계로만 가능하다. 물질 대사 과정.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등의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그 과정은 반도체의 회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컴퓨터의 반도체가 지성의 산물이라면 물질 대사 회로는 훨씬 더 탁월한 지성의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간의 기원, 인간의 진화.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중간 단계의 유인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교과서에 소개된 인류 발달 과정을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을 거쳐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유인원들이 눈두덩이 튀어나오고 이마가 뒤로 기울어져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고 뼈의 DNA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가 아니라 침팬지라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유인원 화석들을 정직하게 분석한다면 이들은 결코 일관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 두개골들은 진화하고 있는 중간 형태의 유인원들이 아니라 현존하는 종 내에서의 다양성 안에 있거나 멸종한 다른 종임을 보여줄 뿐이다. 조작된 진실. 인류의 조상 두개골이라고 발표된
로데지아이는 실제로는 두개골에 총알 관통상이 있었고 필트다우니는 오래된 두개골처럼 조작되었다. 최근 일본의 한 고고학자는 일본에 구석기 문명이 존재한다고 제시한 증거물들이 조작으로 판명되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1997년 사이언스에서는 해켈의 발생 반복설의 증거로 제시된 배아 발생 과정이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다. 1995년 네이처는 중국 라오성에서 희조새의 화석을 위조하였다가 적발된 사실을 폭로하였다. 거짓된 혀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말씀. 창조의 증거들, 인체의 신비. 우리 몸은 정밀 기계와도 같이 복잡하고 정교하다. 귀에서 청세포의 구조를 보면 주파수별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 진화론의 주장대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무질서했을 것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돌아보면 예술품이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배열을 이루고 있고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예술가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 걸작품인 것이다. 눈은 어떠한가? 망막에서 처리된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처리되기까지 그 과정은 가장 복잡한 카메라의 회로 구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밀하다. 눈의 내부 구조를 보면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 발성되어 하나씩 눈이 갖추어졌다는 진화론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망막세포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인간의 눈까지 진화되었다는 설명도 맞지 않다. 가장 단순한 생물의 망막이라도 그 복잡성과 정교함은 자연 발생을 부정하고 있다. 구강 구조를 살펴보면 사람과 침팬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은 혀 뒤편에 좁아진 부위가 있는 반면 침팬지는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다. 사람의 목의 좁아진 부위는 다양한 음성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침팬지는 말을 못하고 소리 신호만 낼 뿐이다. 또한 사람의 언어는 신비하다. 반드시 5세 이전에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스스로는 터득할 수 없다.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볼수록 탁월한 지성을 지닌 창조주의 걸작품임을 알게 된다. 사람의 골격 구조는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등과는 근본적으로 여러 부분이 다르다. 한 군데의 진화가 일어날 확률도 제로에 가까운데 직립보행에 적합한 구조로 동시에 여러 부분이 변화하려면 진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창조의 지성이 개입된 걸작품임을 보여줄 뿐이다.